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5월 3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월요일은 미국도 우리나라도 휴장이었죠. 우리나라는 대체휴일이었고요. 미국은 현충일로 휴장이었습니다. 오늘 국내장과 미국장은 다 개장을 합니다. 연휴 기간 동안 뉴스를 보면 부채 상환 한도를 합의를 했죠. 합의를 했습니다. 합의를 해서 이제 의회에서 투표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. 아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뭐 통과가 되겠죠. 왜냐하면 공화당이 합의를 했는데 이 항상 하원이 문제가 되거든요. 하원이요. 근데 하원에 이 공화당이 이 의자 다수당이라서 하원이 뭐 공화당과 합의를 이렇게 통과하는데 그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부채 한도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. 사실 지난주 금요일은 부채 한도하고 상관이 없었죠. 부채 한도 합의 가능성이 올랐는데요. 나스닥이 2%대 올라서면서 작년 8월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. 일단 불확실성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뭐 시장은 환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날 나온 것 중에 4월 근원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발표가 됐어요. 개인 소비지출이요. 이게 0.3, 시장 예상치가 0.3%, 전월 대비로 0.3% 증가, 전년 동기 대비로 4.6% 증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전월 대비 0.4% 증가, 전년 동기 대비로 4.7%, 그러니까 0.1씩 다 높아졌어요. 그러므로 인해서 6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. 그런 상황인데요. 이 불확실성이 해결되면서 그러니까 정부 부채 상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불확실성이 해결됐죠. 그로 인해서 연준이 행동하기에 부담이 없어졌다는 거죠. 그래서 6월에 추가 행동 나설 위험이 커진다라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시장에 좀 다가오고 있다,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6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한 달 전만 해도 제로였습니다. 제로였다가 지표가 계속 엇갈리게 나오고 있죠. 엇갈리게 나오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절반이 넘게 올라와 버렸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6월달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죠. 얼마 전에 제임스 블라드가 그런 얘기 있었죠. 금리를 0.5씩 두 번은 더 올려야 될 것 같다, 그 얘기를 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그 모습을 보입니다. 특히 지난주 목요일날 의사록을 보면 의사록에서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도 금리 인상과 금리 동결론자로 분리가 됐죠. 분리가 되는 그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죠. 이런 모습도 본다면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지만, 채무 상한 한도 상한에 대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연준에 대한 불확실성은 또다시 시작된 거 아닐까,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는데요.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는 이런 얘기입니다.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과정이 매우 느리며 이는 상당히 우려스럽다,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실제로 시장 내부에서는요, 인플레이션이 4% 밑으로 떨어지는 거의 힘들 거라는 얘기가 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. 그냥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.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,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금리 인하도 7월이나 뭐 11월 중에 한 번을 해야 되잖아,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연준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.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금통위 했었죠. 금통위 동결을 했어요. 근데 시장 일각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, 한 번 해야 될 거라고 하고 금통위는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정도 할 수 있다,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형성했거든요.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중앙은행과 시장을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공통점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채 협상이 예상대로 합의가 됐어요. 지난번에 봤을 때 부채 협상은 그렇게 문제가 됐던 건 딱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무사히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일단 그게 끝났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시장에 올렸으니까 이제 기대감이 끝났던 재료가 소멸되는 걸 수도 있어요.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. 다우는 1% 상승했고요. 나스닥은 2% 상승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은 작년 8월 이후로 최고치라고 했는데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또 6%가 오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.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한번 볼까 싶은데요. 자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요,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날 요거 두 개가 여기서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게 하나 나왔다, 이 얘기를 했죠. 그러면서
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을 좀 보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또 하나가 양봉이 나와버렸네요. 그렇죠? 양봉이 나왔어. 오늘 또 삼성전자가 또 한번 시동을 걸어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갭상승 두 개가 큰 게 떠 있어요. 예, 그런 경우는 좀 갭상승 나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. 다우를 보시면은 다우는 올라왔지만 사실 차트가 다르죠. 그렇죠? 음봉 4개 후에 양봉으로 60일선에까지 갖다 붙인 게 전부다. 뭐 이런 보시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.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은 지금 뭐 추세선으로 여기까지 다 온 거죠. 목표치를 다 채운 거로 지금 보이는데 오늘 이후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.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. 아까 삼성전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삼성전자는 그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이게 삼성전자 맞죠? 엉뚱하게 떴네요. 네, 이게 삼성전자죠. 요 갭 상승이 여기 하나, 두 개 큰 게 있어요. 이렇게 갭 상승이 크면은 이걸 메워주는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사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.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외국인이 코스피를요 역대 최대 매수를 했답니다. 12조나 매수했다고 하는데요. 이게 내용이 참 안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외국인이 12조 매수했다 그러면 외국인의 기관이니까 시장이 되게 좋은 쪽으로 활성화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 외국인이 완전 편식을 했네요. 전차 종목에만 다 들어갔어요. 특히 12조 중에서 삼성전자 좀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삼성전자에만 10조가 들어갔어요. 이 9조 8천억. 그 다음에 현대차 1조 3천억. 그러면 얼마입니까? 총합하면 11조가 넘었죠. 나머지 금액도 전차 들어온 거예요. 하이닉스하고 기아차. 그러면은 전차 종목 외에는 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온 게 없는 거죠. 얘들이 왜 들어왔나 봤더니요. 업황 회복과 이역 개선 뭐 이런 식의 가능성을 엿보고 들어왔다고 합니다. 특히 이번에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그 공급에 비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. 뭐 이런 뉴스가 한번 나왔었죠. 뭐 그런 걸 기대감을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익 개선이나 업황 회복 가능성에 이들이 몰렸다 하는데요. 외국인 12조 산 게 전차 종목으로 한두 종목에 다 몰렸다라는 것은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아니냐. 특히 3절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개미너도 팔아요. 이건 팔 이유가 전혀 없는데 팔고 있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꼭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.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세 번째로는 요즘 주가가 좋으니까요. 썸머랠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. 아시겠지만 여름이 오면 썸머랠리의 기대가 굉장히 많죠. 3분기 코스피가 2,700까지 갈 거다. 뭐 이런 식의 뉴스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유를 봤더니 중국 경기 회복 가능성, 그 다음에 반도체 반도체 개선 기대감, 뭐 이게 전부고요. 또 하나가 있다면 미 부채 협상 타결로 이게 호재다. 근데요, 미 부채 협상이 타결했다고 이게 호재일까요?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왜 아니냐? 항상 시장은요, 그 미국은 재료를 띄워놓기 전에 띄워놓고 주가를 올리고 재료가 완성되면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미 부채 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해서 올리고 타결되면 내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일이고요. 또 이걸로 인해서 앞에 말씀한 것처럼 연준이 6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를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중국 경기 회복과 반도체 개선 기대감 요거는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요즘 중국 경기 한번 볼까요? 중국이 요즘 좋지 않습니다. 중국 시장은 요즘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. 중국 시장을 좀 볼까요? 중국 시장 보시면 중국과 홍콩 시장을 좀 보시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. 홍콩 시장 보시면 계속 빠지고 있죠. 자, 중국 시장도 어저께 반등이 들어오긴 했지만요. 여기 지금 200 이상까지 내려왔어요. 전 세계에서 200 이상까지 내려오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거죠.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대감은 기대감이지만 아직 불확실하는 거죠. 반도체는 뭐 가격이 오른다면 상관이 없는데 재고가 여전히 아직 다 해소 소진이 안 된 상태라서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